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네이밍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역량을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큼이라도 여러분을 브랜드화하는 것들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나이라던가 스펙이라던가 이런 것들 일부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인이 정말 간절하면 돌파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대를 많이 갖고 오셨을 텐데요. 제가 현업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 가르치면서 실제적인 사례 위주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채용 동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신 것도 있고 처음 듣는 것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올해 작년까지 뭐 다른 것들 다 있었고 올해 새로 들어간 게 이생망이래요. 혹시 아세요? 네, 이번 생에는 망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취업에서 이런 슬픈 얘기가 또 돌죠. 그리고 또 하나 부장 인턴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부장 인턴이 뭔가 했더니 제가 많이 취업시킨 아이들이 대부분이 부장 인턴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기 인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장급만큼이나 일을 잘하는 인턴. 근데 주로 어디냐면 외국계 기업입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장기 인턴을 쓰되 절대로 정규직 전환하지 않는 그런 포지션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4대 보험도 안 들어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장 인턴을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케이스는 오히려 부장 인턴을 활용하면 다른 기업에 채용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회사 보면 부품사에서 한 6개월 정도 근무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대요. 현직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채용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스위치형 인재. 여러분 스위치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빠르죠, 그렇죠? 딱 누르면 불이 확 들어오고, 그렇죠? 빠르죠. 그리고 또 스위치의 의미는 또 바뀐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기업에서 사람들 쓸 때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누르자마자 바로 불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현업에 투입하자마자 일할 수 있게 이런 인재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뭐 일을 미리 배워오거나 미리 한번 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오거나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휴학을 하고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40만 원, 50만 원 이상 되는 사교육을 받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무급 인턴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 좀 선호하고요. 또 하나 회사에 실제로 저희가 직무를 지원했을 때 그 직무로 배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서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뭐냐면 뭐 양수겹장 뭐 이런 얘기 하죠. 어떤 일을 시켜도 가능할 것 같은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인재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로 뽑아놨다가 막상 저희가 한 1년차, 2년차 된 친구들 멘토링 하느라고 불러드리면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업무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발령 나서 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팀으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원가팀에서 일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생뚱맞은 부서가 아니라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기초 역량에 기반해서 발령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 좀 트렌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다 물어봤어요. 올해 트렌드가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작년보다 더 직무 중심, 역량 중심으로 갈 거다. 그리고 평가에서 이 부분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는 인적성 검사가 조금 더 직무 중심으로
좀 세팅이 더 되고 그다음에 평가에서 뭔가 포션이 더 클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하나는 면접에서 직무 중심의 질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갔더니 뭐 예전에는 전공 기초만 알면 됐는데 요즘은 뭐냐면 네가 하고자 하는 또는 네가 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 직무에 대해서 한번 말로 표현해봐라. 시간 제한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한 3명이서 면접 보는데 오래 얘기하는 아이가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학생들이 갔다 와서 또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분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너 나름의 정의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직무는 뭐뭐뭐뭐를 하는 일이다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몸에 체화된 조작적 정의를 한번 해봐라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입사 지원서 쓰거나 할 때 저는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적으시거나 할 때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새로 매겨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2가지 패턴을 보입니다. 하나는 직무 중심, 스펙 중심. 또 하나는 뭐냐면 열정 위주로 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펙 타파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스펙 타파 전형은 10%를 넘지는 않아요. 보통 아주 많이 하는 기업이 10% 정도를 그 스펙 타파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에 SK 바이킹 챌린지라는 걸로 10%를 지금 뽑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5% 내외에서 보통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펙 타파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PT를 하거나 아니면 오디션 형태로 어떠한 매체를 사용해도 좋으니 본인의 열정을 드러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패셔니스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열정을 보여라.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오디션 뭐 PR 뭐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춤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래나 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사실 직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을 시키면서 직무에 가장 네가 적합하다는 걸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걸로 열정을 준비해라. 그 대신에 차별화는 필요하다. 이때의 차별화는 뭐냐면 매체의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춤을 춰도 좋기는 좋은데 그 직무랑 관련성이 있는 춤을 추는 것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춤이라던가 노래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업직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 외의 직무는 사실은 춤, 노래 잘한다고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무 쪽에 좀 포커스 맞춘 다음에 네가 증명할 만한 모든 것을 긁어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PR할 수 있도록 매체를 잘 선정해라. 이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롯데그룹에서 실제로 스펙타파 전형했던 건데 여기는 식음료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걸로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 오븐 PR 전형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오븐 PR 전형이 재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 앞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 데다가 너무 긴장을 하니까 학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하고 가는 형태로 하고 결과만 나중에 통보를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제가 가르쳤던 기계공학과 학생이고요. 성적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좀 탈락이 많았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븐 PR 전형했는데 오븐 PR 전형에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너의 가장 큰 강점은 경험이다. 그래서 네 경험을 모든 것을 수치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인턴 경험, 그리고 SCI급 논문 썼던 거, 그리고 실제로 얘는 3D 프린터를 활용했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 친구가 그 자기의 노력을 한번 수치화 해봐라 해서 제가 만들게 했거든요.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본인 경험에 대해서 다 숫자로 나타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가시성이 조금 두드러지고요. 또 하나, 그리고 이 친구는 여학생인데 제가 여기 수선화를 넣었거든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야리야리한, 마르고 예쁘고 그런 느낌인데 좀 약해 보여서 기업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오븐 PR로 이 학생도 붙었는데 체력을 강조하자.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가장 큰 약점이 여성 그리고 전공이 산업공학 그런데 자동차 회사를 선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려면 일단 체력으로 하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선수했던 거 그리고 마라톤 대회 나갔던 거 그거를 일단 그림으로 다 삽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행이었던 게 남자친구가 기계공학 전공이어서 기계공학 그 전공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차라리 스터디를 좀 하자 해가지고 나중에 오븐 PR에 다 넣어서 했는데 결국 최종 합격까지 이 친구를 한 친구고 이 학교에서는 얘는 신화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신화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남녀 채용 비율을 보시면 아십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보시면 그렇죠. 4점 몇 %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업종 자체가 조금 이제 강인함이 요구되는 업종에서는 여성 비율이 적고요. 또 하나 여성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속 연수에서의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못 버티니까 여성을 적게 뽑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여성이 적다 보니까 승진 기회라던가 이런 거에서 막힘이 좀 많고 그리고 신입이 진입하기가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할 때도 가능하면 제가 뭐 기업 분석할 때도 그 종업원 구성 비율 같은 걸 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다음 거는 지금 바이오 쪽 기업들이거든요. 제약 쪽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은요. 아까 그 기업에 비해서 여성 비율이 높고요. 여성들의 근속 연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심지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남녀 비율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신생 기업들의 특징이 이런 여성 차별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라서 가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내가 두 군데를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특히 여성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그 종업원에서 여성 비율이라든가 여성의 근속 연수를 보시면 이 업체가 여성들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금방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30%라는 그 퍼센트를 정해놓고 학생들 그 여학생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학생들 그 대기업을 지원한다라면 제 생각에는 삼성은 무조건 지원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롯데그룹은 40%를 여성 비율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적성에서 롯데그룹은 하위 20%만 골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뭐 10%, 5% 안에 들어야 되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말씀드렸지만 한화그룹은 아예 인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 전략인데요. 일단은 이제 서류가 붙어야지 그 다음 단계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류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류 전형 어떻게 평가하나 이제 인사팀에다가 물어봤더니 살짝 알려주신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기업의 예고요. 또 다른 기업은 얼마든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생망 같은 경우죠. 내가 이 대학을 나와서 결국은 취업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가르치면서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졸업하기 전에 가능하면 성적은 맞춰놓고 졸업을 해라.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문과 계열은 좀 덜한데요. 이과 그 이공계 계열은 뭐냐면 전공 점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공 성적 올려놓고 그다음에 피해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대인데 자기 전공 피해가지고 뭐 교양으로 잔뜩 채웠다. 그럴 경우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공대 쪽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다 입력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전공을 몇 과목이나 들었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기업하고 관련 있는 전공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과목의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봉사 점수라던가 그다음에 해외에 체류했던 경험이라던가 이런 거는 의외로 기업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저 역시도 자소서 평가할 때 보니까 그런 역량들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특정 몇 가지 그 직무 외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사고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력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소서에서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자소서 평가해보고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필요 없는 그런 경험을 엄청나게 길게 썼는데 그런 학생들이 80%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조금 다르게 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공이라던가 뭐 이런 건데요. 주로 이제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공과 계열 학생들 좀 많이 뽑고 그다음에 아예 전공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황은 그렇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연령 제한 있느냐라는 질문 제가 받아서 이제 자료 찾아보니까 제한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 이렇더라인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인사팀에다 물어봤어요. 실제로 나이 많아도 돼요라고 얘기했을 때 뭐 상관은 크게 없지만이라고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회사 막둥이 나이가 기준이다. 우리 팀 막둥이 나이가 기준이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우리 팀에 지금 1년 차가 있는데 걔보다 나이가 많으면 좀 껄끄럽지 않을까거든요. 근데 껄끄럽지 않을 것 같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특히 여학생에 대한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오니까 군대에서 일단은 그 자기보다 어린 상사도 모셔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한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약간 그 나이로 인한 갈등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모 전자 회사에서 그 여학생 뽑는데 그 28살짜리 여학생이 왔는데 괜찮다고 참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 팀 누구랑 괜찮을까 뭐 이런 얘기를 쓱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찌됐건 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것도 잘 극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업시켰던 학생인데 이 학생은 여학생인데 삼수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한 콤플렉스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얘가 그 약학대학원 간다고 2년 동안 또 휴학하고 이러면서 또 중간에 휴지기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결국 이제 SK 들어갔는데 스토리에서 좀 감동을 주자. 그리고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도끼라는 얘기였어요. 도끼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게 뭐냐면 현장 자체가 문제도 많이 좀 발생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이 있다 보니까 그 여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실제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강인함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자급에서.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게 어린 시절을 살아왔고 홀어머니 밑에서 딸 셋, 언니 둘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삼수했고 이러면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자소서에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토리를 그래도 조금 감성에 호소하는 걸로 썼고요. 그거 하고 또 하나가 이 친구가 그 실험실 활동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독하게 책임감 강하게 일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녹여내서 결국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나이라던가 뭐 스펙이라던가 이런 것들 일부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인이 정말 간절하면 돌파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에요. 남학생인데 제가 이 학생을 딱 보는 순간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친구가 대학에서도 휴학 기간이 2년이 있었고 대학원 다니다가도 휴학이 2년이 있었고 거기다가 전공과 관련 없는 쪽도 경력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교육받았던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 6년 정도 그 휴지기가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얘가 신입으로는 가기가 힘들겠다 했는데 천만 다행이었던 게 이 친구가 영어, 어학 실력이 좀 뛰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취업해서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 배점 기준표를 제가 예전에 했던 기업 거를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보여드렸는데 똑같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공통 역량하고 그 개인 직무 역량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중간 점수 주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변별력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두 양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겨보니까 실제로 가장 많은 점수가 2점과 4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1점은 전혀 항목하고 관련성 없는 걸 썼을 때 1점이고요. 그 다음에 2점 같은 경우는 관련성은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썼을 때가 2점. 4점 받으려면 구체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기업에서 핵심 인재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 했던 부분이 구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점 맞으려면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과정하고 결과를 수치화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시설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뭐뭐 그 기관에 대한 설명 좀 하시고 그 기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는 몇 개월 동안 어떤 직무를 위주로 했고 그때 제가 했던 성과물은 뭐뭐뭐뭐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별성이라는 점수를 정말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차별성이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일경험 아니고서는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외 여행 가서 헤매고 어학 터득하느라고 외국인과 친해지고 막 이런 경험들 굉장히 많이 쓰는데 차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읽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자기만의 얘기잖아요.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근데 평가자 입장에서는 다 그 얘기고 또 이제 남학생 자소서에서 제일 안 읽는 거 무조건 날려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안 읽고 거의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 평가를 해보니까 하루에 80장이 저한테 할당이 되더라고요. 80명 거를 평가하는 게.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스펙 부분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요. 오로지 자소서하고 자소서 평가 기준하고 그다음에 점수 매기는 거 요거밖에 안 뜹니다. 그리고 이제 각 문항마다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점수치가 높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5점짜리 항목도 있고요. 많은 건 30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1점에서 5점까지는 똑같지만 곱하기 점수를 하다 보면 어떤 건 굉장히 점수가 높게 뛰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직무를 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뭐냐면 대학 생활을 통통 털어서 넣어야 될 항목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그 직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일관되게 준비했다라는 걸 넣어야 되잖아요. 이 항목을 잘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이 확 잘 드러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되게 막 여러 가지를 썼는데 불구하고 하나도 관련성이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걸 범주화를 좀 해라. 그래서 전공 역량, 뭐 경험, 또 스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범주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공과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서 네가 우리 회사랑 관련 있는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까지도 써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스펙 부분이 블라인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떤 전공인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들 내가 들은 것들을 내가 드러내줘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예를 들자면 A라는 기업은 화학공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소개서에서 그게 드러나려면 어떤 과목을 들었다라는 게 들어가면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드러내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프로젝트명을 풀로 다 넣어라. 그리고 경험이라면 그 경험도 앞에 내가 스토리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도 또는 역량과 관련되면 그거는 거기다 적어줘야 된다. 다시 한번. 그 대신에 길게 쓰지 말고 요약으로 묶어라.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하면 그걸로 길게 써봤자 점수는 날라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묶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자, 네가 미인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나는 피부가 하얘요라는 말 한마디를 했을 때 네가 미인으로 느껴지겠느냐. 저는 피부도 하얗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그다음에 몸매도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가 네가 미인으로 조금 더 느껴지겠느냐.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설득력이 확실한 거면 하나로 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자신이 없다면 좀 묶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내가 체력이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아까 그 여자친구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선수했던 거 썼고 그다음에 대학 와서 달리기 했던 거, 마라톤 갔던 거 그래서 몇 가지 묶어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요새 한 가지는 되게 흔하거든요. 마라톤 했던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자전거 탄 친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필라테스 했던 친구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내가 심도 있게 했다라는 걸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성을 얘기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화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진짜로 인사 담당자들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80%가 이야기가 겹쳐요. 그래서 차별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배출된 인력에 비해서 필요한 인력이 적잖아요. 그래서 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생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레이블 다 떼버리고 생수 이렇게 주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혹시 생수 이거 에비앙이야, 이거 제주 삼다수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네이밍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역량을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큼이라도 여러분을 브랜드화하는 것들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비싼 생수를 사 먹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브랜드가 주는 그 프리미엄, 그걸 여러분 자소서에 좀 녹여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거래요. 막상 뽑았는데 이 친구가 B급은 돼야 되는데 C급 인재화 할까봐. 대부분의 기업이 C급 인재 될 것 같은 사람은 필터링을 해버려요. 서류 전형 전 단계에서 필터링을 해버리는데 그 기업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최소한 C급 인재는 아닐 거다라고 뽑아놨는데 몇 년 지나니까 C급 인재가 꼭 20%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항상 고민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소서라든가 면접에서 드러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A급 인재가 될 사람입니다. 이걸 좀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대기업에서 인사팀에서 그 얘기 많이 해요. 눈 아파 죽겠다. 그래서 요새 시스템화 다 해버린 건데 너무 너저분한 스펙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기업에 필요도 없는 그런 스펙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친구가 뭐 다른 직무를 지원을 했는데 유통관리사라고 하는 뭐 자격증이 있다. 그럴 경우에 이 친구한테 들어갈 면접은 뻔한 거예요. 다른 쪽 직무 혹시 지원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뭐 본인 뭐 유통 쪽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잡다한 것들을 늘어놓을 것이냐. 될 수 있으면 늘어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잡다한 거 다 치워버리고 우리 리모컨 주로 쓰는 기능 뭐 있어요? 집에 가면 맨 처음에 전원, 그죠? 전원 누르고 채널 누르고, 그죠? 그 다음에 볼륨 정도, 이 정도 사용하죠. 기업체 인사팀에서 얘기하는 기본 스펙이 그거예요. 기본적인 거 일단 갖춰라. 근데 인사팀에서 이제 하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 부분이 되게 간지러워. 그것만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생산 관리를 뽑는다. 근데 뭐 학생들은 뭐 저거 막 자격증 따고 막 이래요. 근데 생산 관리자 불러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쓸 사람들은 대리급이 아닌 거잖아요. 신입직이잖아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엑셀이나 잘 쓰면 좋겠어, 진짜. 피벗 테이블 좀 돌리고 함수 좀 썼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바로 기업에서 간지러운 부분이거든. 근데 이걸 이제 못 짚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차별점을 뭘로 가져갈 거냐. 정말 내가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막 일을 시켰을 때 그쪽에서 정말 시원하게 뭔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역량이 뭔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장기 비전을 뭐 멋지게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자기소개서 평가할 때 보니까 자기소개서 평가하시는 분은 현업에 보통 팀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기업은 그 현업에서 일하는 진짜 뭐 2년차, 3년차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보통 자기소개서는 절대 혼자 평가 안 하고요. 크로스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했어요. 그쪽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에 3명이서 평가를 한대요. 그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리급을 그리고 있을까요? 내가 당장 데리고 일할 애를 지금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에서 아무리 이게 연구개발이고 뭐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무 능력 기본으로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 꼼꼼한 친구들 뽑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영업이라고 해서 꼼꼼하지 않아도 된다?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날 수 있는 사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자기소개 쓸 때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마인드맵이에요. 뭐냐면 그 요리 잘하는 사람과 요리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요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뭐 하나 만들 때 냉장고를 수십 번을 열어요. 근데 저희 언니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언니는 한꺼번에 재료를 다 꺼내서 다 씻어서 준비해 놨다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서 싹싹싹 썰어갖고 딱 넣어서 하는데 맛도 훨씬 더 뛰어나고 시간도 훨씬 절약되고 에너지도 절약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자소서가 그렇다는 거죠. 학생들 보면 기업에서 자소서가 딱 떴을 때 그때 뭔가 재료를 막 꺼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느려. 그렇죠? 그리고 잘 생각이 안 나. 그렇잖아요. 살림 잘 안 하는 사람은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요리 재료,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요리 재료를 미리 꺼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작업에 가장 좋은 게 제가 보기에는 마인드 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내놔라. 일단은 적어라. 그리고 일단은 들고 와라. 그래서 꺼내 놓으시고, 저는 이걸 공동 작업을 하라고 하거든요. 학생들 여럿이 모여서 스터디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거를 일단 화면에다 띄워서 보여주게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고요. 이렇게 대학생활 보냈고요. 프로젝트를 뭘 했고요. 막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학생들이 질문을 막 하게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그 학생이 근데 그 활동 하고 나서 이거 안 했어요?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예, 그거 했는데요. 그럼 그 경험이 제가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는데요?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딱 그 스터디가 끝나고 나면 막 되게 많은 것들이 막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친구들이 하는 질문. 그 프로젝트 몇 명이랑 했어요? 그때 뭐 팀장 하셨어요? 그때 결과물 어떠셨어요? 문제 없으셨어요? 이게 바로 면접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미리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소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똑같은 스토리인데 어떤 친구는 점수를 받고 어떤 친구는 점수를 잃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했더니 키워드였어요. 키워드.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키워드를 막 모아요. 좀 괜찮은 말 막 뉴스에서 들리거나 어디서 책에서 보거나 그러면 그 키워드를 깨알같이 막 작성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그 사례에 맞는 거를 끼워 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자기소개서 이게 너무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할 때 한번 키워드만으로만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자소서 평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소서를 다 열어요. 다 열어본 다음에 이 키워드를 먼저 확인해요. 키워드를 먼저 확인하고 소재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소재에도 이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독서량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회사에서 일을 시킬 때 확산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 가능성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새 인문학적 소양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공시 사이트인데 여러분이 기업 분석할 때 기업 공시 사이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사업의 내용에서 아까 그 성비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임원 면접 가실 때에는 그 임원의 학벌까지 다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조금 그 최종에서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 이나라 지표라고 해가지고 그 국가와 관련된 통계 있는 곳이고요. 이 친구는 다이소 합격했는데 그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매장 관리직 뽑을 때 그 상권 분석을 시켜요.
근데 상권 분석 시킬 때 그 이메일로 추가 자료 보내려면 보내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이나라 지표 같은 그 통계 자료 활용해가지고 상권 분석 정확하게 한 다음에 자기네 지역에 애견용 용품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가지고 결국 최종 합격했어요. 여학생이고.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그런 데이터라든가 노력이라도 발품이라도 좀 파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정보 관련된 사이트들이고요. 그리고 그 제가 기업 분석 자료는 웬만하면 그냥 유료 자료 그냥 써라라고 얘기하는 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유료 자료 그냥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증권사 사이트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직무 분석은 웬만하면 그냥 캡처했다가 붙여놨다가 이 용어들을 자소서에 좀 녹여내셔야 돼요. 뭐 기업들이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원가 절감, 수율 향상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직무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구매 프로세스 개선 뭐 이런 용어들을 직무 분석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냥 긁어다가 조금 자소서에 넣어주시면 이 친구가 직무에 관심이 좀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인적성 검사인데, 인적성 검사는 가장 중요한 게 빨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장태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본 금융권은 대부분 돌아다니면서 복장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히 짧은 스커트, 그다음에 반바지, 추리닝 안 입고 착용 안 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정리한 것까지 다 확인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서의 팀장급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감독관으로 오세요. 그래서 확 이렇게 눈으로 보시긴 하시는데, 좋게 보이면 플러스고 나쁘게 보이면 마이너스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공사에서 그 면접을 봤을 때도 저랑 같이 면접을 진행하셨던 면접관들의 평균 연령이 50이었습니다. 그러니 개방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따 혹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는 그 Q&A 시간 따로 가질 테니까 그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